여러분, 올해 제가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영상을 많이 올리진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용인 플랫폼시티의 도면이 나왔어요. 새로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진작 영상을 올리려고 했지만 최근에 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카페든 단톡방에서든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존 도면이 이거고 새로운 도면이 이거예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바뀐 게 이 도면이고요. 자, 보시면 가장 크게 바뀐 게 이 첨단지식산업 용지죠. 여기가 이쪽으로 갔어요. 오른쪽 아래로 갔죠. 자, 그리고 여기 있던 기존의 주상복합 용지들, 이게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갔고요. 여기로 갔습니다. 자, 기존의 이 복합 용지가 주상복합 용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아파트 용지가 이쪽으로 갔고, 여기에 있던 아파트 용지가 이쪽으로 갔어요. 물론 그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면적상 어느 정도 그런 방식으로 됐던 겁니다. 자, 이 아파트 기존에 여기는 학교 용지가 됐죠. 자, 크게 보면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바뀐 부분이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바뀌었죠. 자, 보면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먼저 여기 아래 주상복합 용지, 이 부분이 영동고속도로에 의해, 그쵸? 영동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차에 의한 매연,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이 주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영동고속도로 상에다가 조치를 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용지를 옮겨야 됐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기술적인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 영동고속도로에다가 그런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용지를 이쪽으로 옮겼다라고 봐요. 여기랑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에 경부고속도로에는 지금 그래서 방음터널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에 아파트 용지와 주상복합 용지를 옮겼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옆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근데 경부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음, 분진, 매연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나 이 경부고속도로에는 방음터널 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쵸? 기술적으로 만약에 이쪽에 영동고속도로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에다가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주거용지를 이쪽으로 옮겼으리라고 봅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져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용지. 여기 왼쪽에 복합용지가 있는데 여기가 주상복합으로 바뀌었죠. 자, 이 부분은 주상복합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주상복합만 단독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쪽엔 아마 주상복합도 들어가겠지만 마이스도 들어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쪽은 바뀌지 않았죠, 별로. 상업과 복합 용지들이 있고, 자, 여기에 상업 용지들이 추가가 됐죠. 기존 주상복합 용지 있는 곳에. 자, 이 오른쪽이 아마 무슨 호텔, 백화점 등등 뭐 마트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집중되게 발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는 기존 말씀드렸듯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나중에 새로 이쪽에만 용역을 줘서 여기를 개발 계획을 따로 짜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아직 정해진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물론 이 도면 자체도 지금 정해진 게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면이죠. 자, 통과하는 데에 대한 조건이 이거였을 겁니다. 이런 주거 용지에 어떤 이런 방음 터널을 설치해라 라는 게 어떤 환경영향평가의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걸로 보여요. 자, 방음 터널은 지금 이 윗부분에만 생기는 거고, 윗부분에 생기는 거고, 기존에 익스허브가 들어서기로 했던 곳에는 방음 터널이 아니라 기존 익스허브 계획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유지되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방음터널이 설치돼서 동서에 단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는 어땠죠? 이 경부고속도로 위쪽, X허브 원래 있었고요. 이 위쪽에 방음터널조차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였으면 매연과 소음 분진을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은 그대로 여전히 뭔가 피해를 계속 입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것들을 이 첨단 지식 산업 용지가 어느 정도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부분에 주거 용지가 들어오면서 방음 터널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이 방음 터널이 설치되게 되면 이 양쪽, 그쵸?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이런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이 경부고속도로에 의해서 소음, 분진, 매연, 뭐 이런 피해를 이제 더 이상 안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기존에 이 위쪽에 전부 복개를 하기로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많이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이 용인 플랫폼 시티 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는 기존에 여기를 복개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방음터널이 아예 없는 데서 방음터널이 생긴 것이 되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 주변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마 지금 이 소음이나 이런 거에 좀 아마 피해가 조금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 방음터널이 설치되면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현격하게 뭐 거의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겠죠. 자, 이 도면을 보면 방음터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획되어 있고, 자,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저소음 포장이 여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고율 저소음 포장이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저소음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걸 떠나서 이 방음 터널이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없었는데 생긴 거고요. 익스허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죠. 뒤에 익스허브 그림 보여드릴 텐데 그게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없어지고 여기까지 방음 터널을 만들어서 동서간에 단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계획에 있었듯이 이 양쪽에서 도보로든 차로든 통행할 수 있는 길들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앞으로 실시 계획을 통해서 더 많이 보완이 될 거예요. 그 토끼굴도 확장 내진 개선을 통해서 도보로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들이 지금 여기 우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방음 터널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죠? 자, 여기를 복개한다면 첫 번째로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여기를 어떤 위에를 콘크리트로 씌우고 그 위에 흙으로 덮고 공원화한다. 자, 이 익스허브 이만큼 하는데도 엄청 힘든데 여기에서 이만큼 또 이 밑에 이거를 복개해서 공원화하는 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발생하는 돈으로 저걸 다 하면 나머지 도로는 거의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겁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 이 비용 추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 거라고 봐요. 이게 경부고속도로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넓은 도로고 그거를 덮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특히 여기는 어떤 계곡형, 자, 그러니까 기존의 땅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도로에서는 이쪽에 조금 이렇게 씌우면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는 어떤 도로죠? 자, 기존의 땅이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죠. 자, 이거를 복귀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 높이가 엄청 높을 거예요. 자, 차가 승용차만 다니나요? 아니죠. 트럭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2층 버스도 다녀야겠죠. 높이가 상당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덮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특히나 이거를 덮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위에 흙을 씌워서 공원을 한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흙을 덮고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에 여기 뭐가 있죠? 탄천이 있죠, 탄천. 이 탄천 위를 덮을 수가 있습니까? 못 덮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천 위를 덮는 건 못하죠. 하천 위를 덮는 걸 걷어내는 시대잖아요. 자, 이걸 덮는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여기 덮었다가도 여기서는 절벽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를 올라가든지 뭐 다른 방법밖에 없겠죠. 자, 왼쪽에 이 서쪽에도 경사를 줘야겠죠. 여기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경사를 주면 여기 기존의 용인 플랫폼 파크 여기까지 경사를 아마 다 줘야 될 거예요. 이 높은 데서 여기 완만한 경사를 주려면 진짜 여기 주거용지까지 이 경사가 가야 될 겁니다. 흙을 덮어야 될 거예요. 그럼 원래 여기 그 공원을 만들기로 했던 요만큼의 땅에 이게 평지가 아니라 이런 경사로가 돼야 될 거예요.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플랫폼 시티 공원 만드는 데는 그렇다 쳐도 이 위에는 어떡할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도로죠. 경사를 못 줘요. 여기도 그렇고요. 경사를 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를 뭐 흙, 뭐 나무 이런 걸로 덮는다 해도 이 옆에는 절벽으로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비용 문제 때문에 안 될 거지만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 또 추가로 기존에 구축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구축 아파트들에서는 이제 소음, 분진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고요. 좋죠. 자, 방음 터널을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말이죠. 자, 복개공원 좋아요. 자, 복개공원 동탄이랑 분당 예시를 드시는데 첫 번째로 분당 거기 어떻게 되어 있죠? 차선이 그리 많지는 않죠. 자, 그리고 이런 구조예요, 거기가. 그쵸? 거기 보시면은 이런 구조의 차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고 거기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자, 모르겠어요. 거기가 이제 나중에 흙을 뭐 이렇게 덮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계곡이죠. 이 차도가. 이런 계곡형 도로에서는 이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게 안 되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동탄도 마찬가지로 동탄도 기본적으로 계곡형 땅이에요. 경부고속도로가 좀 밑쪽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성역 쪽에는 그게 아니에요. 땅이 아까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오히려 약간 거의 땅하고 거의 맞닿아 있죠. 예,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힘든 구조입니다. 특히 분당은 이게 워낙 도로가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경사도 뭐 얼마 안 해도 땅까지 금방 가고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여기 용인 플랫폼 시티 특히 이 구간 전부 복개 및 공원화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고속도로 지하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속도로 지하화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도로공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뭐 양재에서 뭐 어디까지 뭐 이런 얘기. 자, 그건 한국도로공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 뭐 그걸 용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는 이 지상에 있는 그 차도를 없애고 지하에 넣는 게 아니고 이 위에는 놔두고 지하에도 넣는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 지상에 있는 차도를 없애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있는 걸 물론 모르죠. 앞으로 계획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계획은 이 위에 걸 없애고 밑으로 넣는 게 지하화가 아니고 위에 건 놔두고 밑에도 만드는 게 지하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를 없애고 이걸 공원화한다?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방음 터널 안 된다. 반대해갖고 이게 늦어진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제 생각이에요. 이거 방음 터널 안 하고 지금 이거를 복귀해갖고 공원화한다. 이거 만약에 해갖고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이 환경영향평가 또 통과 못 해갖고 그리고 비용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질질 끌기만 할 거예요. 이 플랫폼 시티 개발이 늦어질 겁니다. 엄청 늦어질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주장해 볼 법한데,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게 어려워 보이실 거예요. 그쵸?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하죠. 분당 같은 데 같이 만약에 이게 땅이 진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푹 파여갖고 들어가 있으면 뭐 검토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자, 지금 우리가 이 계획을 만약에 막 반대하고 해서 더 지연이 되면 답도 없는 복귀 때문에 우리가 이 플랫폼 시티 개발만 더 지연될 수 있다. 이것들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다. 비용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 구간 전부를 복귀해서 공원화하는 것은 말이죠. 그리고 기존에 계획되었던 익스허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익스허브, 이전에 그림이 나왔던 적이 있죠. 제가 올려드려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림 그대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쪽에 그 특별계획구역에 이제 계획을 새로 잡아서 아마 개발이 되겠죠. 이 위쪽과 요 아래쪽에 이제 방음 터널을 만든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방음 터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거 갖고서는 동서의 연결이 자유롭냐라는 얘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경부고속도로를 없애지 않는 한, 그렇죠? 평지에서 이동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지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로 통과하거나 경부고속도로의 상부로 통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최선의 방법이 그것입니다. 기존 토끼굴도 확장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건물들하고 이 익스허브들이 연결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수단이 뭐 횡단보도든 어떤 다양한 수단으로 이 동서의 연결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경부고속도로를 전부 없애고 지하화하고 그 위를 전부 다 복개해서 공원화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비용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이죠. 자, 이렇게 멋있게 지금 익스허브 그리고 동서의 연결 그리고 이쪽에는 뭐 호텔, 백화점, 상업지역, 이쪽엔 마이스 및 주상복합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 건물들을 통해서 또 이 건물의 아래에서 이쪽을 통해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감도죠. 복합환승센터 조감도지만 우리가 이 익스허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 지하로도 통하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 서쪽에 출구가 하나만 보이지만 이쪽의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쪽에 출구가 또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저쪽에 많이 생길 겁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설명해 놓은 영상이 또 있는데 여기저기 막 출구가 많이 생길 거예요. 자, 그 출구들을 통해 지하로도 통로가 가능하고요. 이 지상에 여러분 보이시죠? 브릿지들 이런 것을 통해서 도보로 다 동서 연결이 유기적으로 가능할 거고요. 기존의 토끼굴 여기 도로도 있죠. 뭐 그리고 위로 육교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서 아마 유기적인 동서 연결이 될 겁니다. 방음 터널이 여기까지 이게 없어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개발 계획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를 지금 복귀한다고 하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보단 높이가 낮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우리가 뭔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부고속도로 위에 쫙 간 다음에 이 위에 흙을 깔고 나무를 심고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보세요. 옆에 이쪽에 탄천이 흐르죠. 옆에 이쪽에 바로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이 경사가 안 나와요. 이게. 그쵸? 이 정도 경사만 해도 엄청 가파른 거라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겠죠. 안 됩니다. 이게 뭐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을 그런 경사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부만이라도 할래도 안 돼요. 옆에 탄천이 있고 옆에 플랫폼 시티 파크 있고 도로 있고 그래갖고 이게 안 됩니다. 급경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복귀해도. 현실적으로 방음터널이 아예 없던 거에 있어서 글쎄요. 방음터널이 있게 되는 게 전 더 낫다고 봅니다. 훨씬 낫다고 봐요. 특히 기존 구축 그리고 새로 생길 주상복합 그리고 아파트 용지 청약하실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방음터널이 생기는 게 훨씬 낫죠. 플랫폼 시티 파크도 원래 기존에 방음터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매연과 분진 소음이 그 플랫폼 시티 파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방음터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플랫폼 시티 파크에서 그런 소음, 분진, 매연이 없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더 좋게 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환경적으로 어떤 더 베네핏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렇기보다 오히려 지금의 계획을 더 지지하고 하루빨리 개발이 빨리 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주장해서 될 것 같으면은 저도 주장을 해 보겠어요. 근데 딱 봐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이 좀 눈에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비용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죠.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 바뀌는 계획 그리고 이것이 최종이 아니고 실시 계획이 또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도 디테일하게 바뀔 부분들이 많고 지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없던 방음터널이 새로 생긴 거는 좋은 것이고 우리가 좀 지지하고 복개공원 만들자는 얘기는 좀 이제 좀 넣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 거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런 개발이든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 흐지부지해서 되는 것 갖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 갖고 주장해서 연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금융비용도 더 들 것이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잃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